한국은 나라 전체가 더위를 먹은 미개한 나라잖아. 영국인 BBC 다큐멘터리 감독이 한국을 비하하는 사생활이 유출되었습니다. 미개한 국민성을 비난하며 이를 집중 보도하겠다고 전문 촬영팀과 함께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영국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BBC 감독은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한국의 실제 상황을 홍보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BBC 사이트는 마비가 되었고 영국 전역에서 한국행 비행기가 매진 행렬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이 사건을 만들게 된 것일까요?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하틀리라고 해요. BBC 런던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프로듀서입니다. 지난 여름 런던은 역사상 최악의 폭염을 겪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제 작은 침실에서 눈을 떴을 때였어요.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공기가 마치 화로처럼 달아올라 있었죠. 침실은 거대한 찜질방 같았고 눈을 비비며 시계를 봤을 때는 오전 7시였어요. 창틀 위에 올려둔 온도계는 벌써 38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리게 됐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셔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손에 쥔물도 미지근했고 얼굴에 물을 끼얹어 봤지만 화장실 안은 더 최악이었어요. 에어컨도 없고 그 끈적한 무더위 가운 벽과 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었죠. 거울을 보니 아직 밖에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마에는 벌써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동차까지 걸어갔을 땐 핸들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문을 여는 순간 달아오른 열기가 제 가슴을 세게 밀어붙이는 것 같았죠. 아스팔트는 마치 녹아내린 쇳물처럼 반짝이고 있었고요. 겨우 운전석에 몸을 밀어넣고 에어컨을 최대치로 틀었는데 2분이 지나도 따뜻한 바람만 나올 뿐이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짜증과 피로가 동시에 밀려와서 운전석에 기대며 중얼거렸어요. 진짜 견딜 수가 없어.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서 치마에 쓱 닦았죠. BBC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제 동료인 편집자 루크 챔벌린이 이미 와 있었어요. 넥타이는 느슨해져 있고 셔츠 단추도 풀려 있었죠. 저를 보며 비꼬듯 웃더니 말했어요. 오늘도 화덕 안에서 하루가 시작하는 건가?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더위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둘이 동시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루크 그리고 다른 프로듀서인 마크와 함께 회의실에 있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회의하고 있었죠. 누군가가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거기도 덥잖아. 제대로 된 에어컨도 없을걸? 그 더위에 뜨거운 국을 먹는다니. 너무 비상식적이잖아, 안 그래? 의자에 등을 기대며 그렇게 말했어요. 루크는 속으로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겉으로는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 그리고 걔네는 이열치열이래. 더위엔 더운 걸로 버틴다. 완전 미신이지. 루크가 키득거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마크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럼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보면 어때? 서울에 가서 그 모습 그대로 찍는 거야. 땀 흘리며 고생하는 장면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을 반짝였어요. 좋아, 그 원시적인 습관들을 폭로하자고. 저는 펜을 탁탁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런 제목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BBC 한국의 폭염 미신을 고발하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카메라 장비와 노트, 여분의 배터리를 챙기면서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멘트를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BBC 프로듀서 에밀리 하틀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폭염 속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잣말로 그렇게 말하고 웃어버렸어요. 마침내 제게도 사명이 생긴 느낌이었죠. 아직도 미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현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그런 사명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계획이 완전히 틀어질 줄은요. 잠들기 전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두터운 열기로 뒤덮인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이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촬영할 거야. 땀 흘리는 얼굴들, 김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 종이 부채로 붙이는 모습까지.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시청자들도 그 모습이 얼마나 촌스럽고 구식인지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눈을 감고 잠에 들었어요.
뜨거운 태양과 끈적한 거리 속을 헤매는 꿈을 꾸면서요. 그리고 몰랐어요.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제 마음속에 있던 편견이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마치 찜질방 안의 얼음처럼 말이죠.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저 먼저 한국의 공기를 마셔봤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확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신 맞은 건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냉동실 문을 연 것 같은 느낌이었죠. 심장이 철렁했었습니다. 우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 바람이 제 얼굴을 감싸주는데 피부가 얼얼할 정도로 시원했어요. 뒤따라오던 루크는 두 팔을 문지르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지금 추운 거야? 루크가 속삭이듯 물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위에 보이는 에어컨 바람 구멍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말이죠. 여름이 아니라 겨울 느낌이야. 비행기와 공항을 잇는 연결 통로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몇 걸음마다 환풍구가 하나씩 있었고 거기서 퍼져나오는 공기는 정말로 시원했어요. 살짝 박하향이 섞여 있었고 빛 속에서는 작은 얼음 결정들이 요정 먼지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한국의 여름 문화를 비웃으려 했던 저의 편견, 원시적 미신이라며 깎아내리려 했던 생각들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통로 끝에 다다르자 본 터미널이 나왔고 머리 위에는 커다란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정보 실내 온도 20이라고 적혀 있었죠. 여행객 몇 명이 아이스 음료를 마시며 폰을 만지고 있었고 아무도 더워 보이지 않았어요. 긴 소매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죠. 제가 루크를 쳐다보니 입이 벌어진 채로 말했어요. 방금 저거 봤어? 하면서 전광판을 가리켰어요. 22도야. 제가 소리쳤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때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공항 직원분이 저희를 보더니 따뜻하게 웃으면서 또렷한 영어로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인천공항입니다. 여기는 승객의 쾌적함을 위해 항상 21도에서 24도 사이로 유지돼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항상이요? 바깥이 36도여도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고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땀에 젖은 수첩과 펜이 쓸모 없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원래는 사람들이 땀 뻘뻘 흘리며 이마를 닦는 모습을 찍으려 했었는데 오히려 가벼운 재킷을 입고 느긋하게 걷는 내 식구 가족이 지나갔어요. 그중 꼬마아이는 굴러가는 캐리어를 쫓으며 웃고 있었죠. 더위는 신경도 안 쓰는 듯 보였어요. 모퉁이를 돌자 또 다른 온도계가 벽에 붙어 있었는데 파란색 글씨로 23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엔 휴게 공간이라는 안내가 있었고 푹신한 소파들과 공기청정기들이 함께 설치돼 있었죠. 저는 의자에 푹 주저앉았어요. 마치 얼음 위에 착륙한 기분이었죠. 루크도 옆에 툭 하고 앉으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반칙 아니야? 이러면 우리 다큐멘터리 망했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편견이 망가진 거지. 그렇게 몇 분 동안 저희는 그냥 주위를 지켜봤어요. 부채질하는 사람도 한숨 쉬거나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지나가는데 손에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찬 공기 속에서 김이 피어오르며 마치 작은 유령처럼 따라다녔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마셨어요. 저거 봐봐. 제가 속삭였어요. 추운 공기 속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있어. 루크는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원래 비웃으려던 게 저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해. 다들 편하고 행복하고 시원해 보여. 저는 수첩을 꺼내 새롭게 메모를 남겼어요. 메모 한국공항 최고의 냉방 시스템. 땀도 없고 김도 없음. 짐 찾는 곳으로 걸어가다가 작은 카페 하나가 보였어요. 그곳에선 뜨거운 만두국이 서빙되고 있었는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반팔에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얼굴은 붉거나 땀에 젖은 기색 없이 평온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런던의 찜질방 같은 지하철이 떠올랐고 저도 모르게 입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수화물이 회전대 위로 굴러나왔고 저는 가방을 잡으면서 루크를 향해 물었어요. 이제 어쩌지? 루크는 수첩을 덮으며 씩 웃었어요. 계속 촬영하지. 다만 시선은 새롭게. 이건 조롱거리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야.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저도 그들의 비밀을 알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시원한 터미널을 나와 다시 아스팔트의 열기 속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확실한 건 단 하나였어요. 우리의 한국에서의 처음이 지금 아주 시원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검정색 택시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님이 반갑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강남역 앞에 도착했죠. 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받은 놀라움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도 과연 이렇게 시원할까? 심호흡을 하고 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강한 냉방 바람이 제 몸을 감싸 안았어요. 마치 거대한 얼음 상자에 들어간 것처럼 전신이 싸늘해졌죠. 저도 모르게 팔을 감싸 안으며 몸을 떨었어요. 와 진짜 시원하다 제가 말했어요.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 흩날리고 있었죠. 벽에 걸린 디지털 온도계가 초록색 숫자로 23나고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아래엔 플랫폼 A 2호선. 2분 간격 운행이라는 안내문도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조용하고 침착했어요. 가벼운 재킷을 걸치고 커피를 들고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땀 흘리는 얼굴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역무원분이 미소 지으며 인사를 해주셨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저런 깔끔한 옷차림으로도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는 모습에 감탄했었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길게 이어진 통로는 온도가 22도로 유지되고 있었고 하얀 조명 아래 벽면은 시원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공기에는 은은한 민트 향과 맑은 냄새가 섞여 있었고 몇 걸음마다 설치된 이동식 에어컨에서 승객들을 향해 시원한 바람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직장인 무리들이 웃고 있었어요. 한 남성이 용기에서 뜨거운 국을 마시고 있었는데 김이 은빛 리본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의 볼은 붉긴 했지만 열기로 달아오른 게 아니라 그냥 생기 있어 보였어요. 그는 국을 가까이 들고 조심스럽게 후을 불고 나서 한 입 떠넣었죠. 추운 지하철 안에서 뜨거운 국이라니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런던 지하철의 그 덥고 끈적이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한데 열차가 부드럽게 멈춰서며 도착했어요. 문이 매끄럽게 열렸고 안쪽에는 줄지어 놓인 좌석 위로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 칸마다 대략 8대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바람처럼 들렸어요. 온도는 일정하게 22도로 유지되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바깥과의 온도 차이 때문에 잠시 어지럽기까지 했었어요. 빈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열차는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전광판에는 다음 역까지 1분 남았다는 표시가 있었고 승객들은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부채질하거나 찡그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건 정말 마법 같아 저도 모르게 생각했어요. 자리 싸움도 없고 숨막히는 인파도 없어. 지하 터널을 지나던 중 맞은편에 앉은 승객이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탭했어요. 내비게이션 앱이 현재 역과 바깥 기온인 34도를 보여주고 있었고 안은 22도로 나와 있었어요. 그녀는 그걸 보며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어요. 서울 지하철 차량당 에어컨 8대 지속 냉방 땀 없음. 다음 역에서 내릴 때 솔직히 편안함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또 하나의 목표가 있었죠. 바로 한국 여름의 피난처 24시간 편의점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몇 블록을 걸어가자 네온 사인들이 깜빡였어요. CU, GS25, 세븐일레븐 저는 가장 먼저 보인 편의점 CU로 들어갔어요. 유리문을 여는 순간 시원한 공기가 확 밀려 나왔습니다. 선글라스가 습기로 뿌얘졌고 그 안은 완전히 또 다른 세계였어요. 안쪽엔 차가운 음료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탄산음료, 주스, 아이스커피가 가득했고 냉동고에는 수십 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이 반짝이고 있었죠. 뜨거운 음식 코너에서는 라면, 덮밥, 만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옆에 놓인 전기 포트에서는 뜨거운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얼음물은 저기 있어요. 제가 컵을 받아 얼음물을 구매해 마셨더니 갈라졌던 목이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천천히 매장 안을 돌며 진열대를 구경했어요. 탄산음료는 사도로 냉각되어 있었고 병 하나를 들고 뚜껑을 열었어요. 치익 소리와 함께 기포가 위로 올라왔고 한 모금 마시고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시원하다는 뜻이구나. 뒤를 보니 이런 문구가 적힌 팻말이 있었어요. 더위 쉼터 마음껏 쉬다 가세요. 거대한 에어벤트 아래엔 피크닉 테이블이 있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테이블에 앉아 아이스티를 열었어요. 그리고 저의 그 편견이 생각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거라고, 불편하고 더운 여름에 지쳐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대신 제가 만난 건 편안함, 환대, 그리고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치밀한 설계였어요.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편의점 안과 밖을 촬영했어요. 늦은 밤인데도 조깅을 마친 사람들, 퇴근한 직장인들이 하나둘 들어와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 이 작은 시원한 공간에서 더위로부터 피신하고 있었죠. 저는 마이크에 대고 속삭였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에요. 24시간 냉방 피난처예요. 누구든지 환영받고 더위든 추위든 비가 오든 햇빛이 쨍쨍하든 언제든지요. 카메라를 들고 계속 촬영하면서 조롱하려 했던 제 생각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신 호기심과 존경심이 자라났어요. 이번에서 서울에서는 지하철과 작은 가게조차도 무더위와 싸우기 위해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 사람들에게 진짜 위안을 주며 여름 속의 시원한 낙원을 선사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숙소에서 나와 지하철역을 나서자 한낮의 뜨거운 공기가 그대로 저를 덮쳤습니다. 셔츠는 금세 등에 착 달라붙었고 강남의 인도는 햇빛에 반짝이며 아지랑이가 피고 있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간판들을 살펴보며 메모해둔 삼계탕집을 찾고 있었죠. 배가 고프긴 했지만 배고픔보단 긴장감이 더 컸어요. 런던에서 비웃던 걸 직접 먹어보려는 순간이었거든요. 폭염 속에서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다는 걸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냉방 바람이 부드럽게 몸을 감쌌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사막 속 얼음 상자에 들어온 것 같았죠. 테이블마다 부드럽게 울리는 에어컨 소리가 들렸고 하얀 벽과 나무 의자들은 단정하고 깔끔했어요. 정갈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환하게 손을 흔들며 저를 맞아줬어요. 햇빛이 들이오지만 닿지는 않는 창가 자리에 안내해줬죠. 저는 그늘진 나무 벤치에 앉으며 선글라스를 벗고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부드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삼계탕 드셔보시겠어요?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탁드려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네줬어요. 얼음이 유리잔 속에서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고 저는 감사히 마셨어요. 어깨에 힘이 살짝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기다리는 동안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른 손님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스티를 마시거나 시원한 김치를 곁들여 먹고 있었어요. 누구도 더위에 힘들어 보이지 않았고 가벼운 재킷을 걸친 사람도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가족은 간장 소스를 작은 그릇에 정성스레 따라 붓고 있었죠. 저는 런던의 여름날이 떠올랐어요. 버스 안에서 에어컨이 없다고 투덜댔던 기억이요. 그곳에선 여름이면 차가운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웠는데 여긴 폭염 속에서도 뜨거운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몇 분 후 삼계탕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돌그릇에 담겨 나왔어요. 그릇엔 천이 감싸져 있었고 그 위로 부드럽게 피어오르는 증기가 작은 유령처럼 흩어졌죠. 국물은 가장자리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손이 데일까 조심스럽게 천을 잡았고 심장이 콩닥거렸어요. 숟가락을 들고 잠깐 망설였어요. 온도는 75도쯤 되어 보였어요. 끓는 물보다 뜨거운 거 아닌가 싶었죠. 이거 너무 뜨거워 못 먹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눈을 감고 국물 위에 바람을 불었어요. 쉬익 소리와 함께 김이 빠졌고 은은한 인삼과 마늘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숨을 한 번 고르고 용기 내어 첫 숟가락을 떠넣었어요. 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냈지만 아픈 게 아니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혀에 닿자 눈이 커졌어요. 처음엔 뜨겁다 싶었는데 곧 부드럽고 진한 온기로 바뀌었어요.
이마에 다시 땀이 맺히긴 했지만 가슴 안쪽은 시원한 느낌이 퍼졌어요. 테이블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직원이 작은 주전자 하나를 들고 다가왔어요. 설명해 드릴까요? 부드럽게 물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걸 이열치열이라고 해요. 더운 걸로 더위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뜨거운 삼계탕을 먹으면 몸 안의 기운이 순환되고 인삼은 에너지를 주고 국물은 땀을 내게 도와줘요. 그러고 나면 몸이 오히려 시원해져요. 입을 반쯤 벌린 채 그녀를 바라봤어요. 뜨거운 음식이 몸을 시원하게 해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여름마다 이렇게 해왔어요. 저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직은 좀 두렵긴 했지만 이해하고 싶었어요. 국물과 닭고기를 함께 떠보니 부드러운 고기와 안에 가득 찬 찰진밥이 숟가락 위에 담겼어요. 닭껍질은 매끈했고 밥알은 국물의 반짝이었죠. 다시 한 입 먹었어요. 온기가 목을 타고 흐르며 몸 전체로 퍼졌어요. 땀이 이젠 끈적이지 않고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작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거 대단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고 이렇게 시원할 수 있다니. 직원은 뿌듯하게 웃었어요. 그게 삼계탕의 마법이에요.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나서 저는 조용히 가슴을 두드렸어요. 더위에 지쳐 눌려있던 몸이 오히려 가벼워지고 힘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그리고 비웃으려 했던 원시적 전통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식당을 나서며 빈 그릇에서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증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뜨거운 국물 증기, 땀이 진짜 시원함을 준다니 이게 바로 한국 여름의 마법이구나. 다시 인도로 나왔을 땐 피부는 여전히 축축했지만 마음은 개운하고 맑았어요. 햇빛은 여전히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저는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걸었어요. 드디어 한국에 대해 똑바로 이야기할 준비가 된 거였죠. 더위를 이기려면 때로는 그 더위를 먼저 안아줘야 한다는 걸 배운 날이었습니다. 삼계탕 식당의 시원한 공기를 뒤로하고 저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해가 서서히 지평선 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온도계는 34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꽤 부드러워서 숨막히는 더위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따뜻하긴 했지만 견딜 수 있을 만큼이었어요. 콘크리트 계단을 따라 한강변으로 내려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알록달록한 돗자리와 작은 텐트를 펼치고 있었어요. 어떤 가족은 휴대용 그릴에 고기를 굽고 있었고 친구들끼리는 치킨박스와 맥주병을 돌리며 웃고 있었죠. 마치 여름을 축제처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레는 동시에 약간 긴장도 됐어요. 런던 친구들이 이 풍경을 보면 비웃을 게 뻔했거든요. 한강에서 치킨 먹는다니 바보 같아. 저도 예전엔 그렇게 농담처럼 말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웃음 속에 숨겨진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어요. 파란 텐트 아래 있던 젊은 한국인 무리에게 다가갔어요. 그 중에 민호라는 남성이 자리를 권해줬어요. 환영해요 하고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치맥 드셔보실래요? 치맥은 치킨과 맥주 즉 맥주를 뜻하는 맥주의 줄임말이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치킨은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바삭하고 노릇노릇해 보였고 맥주는 차가운 물방울이 병 표면에 맺혀 있었어요. 민호가 저에게 닭다리 하나와 차가운 맥주잔을 건넸어요. 저는 양손에 그걸 어색하게 들고 있었죠. 치킨에서 올라오는 김은 따뜻한 공기 속에서 작은 구름처럼 흩어지고 있었고 맥주는 투명하고 시원해 보였어요. 목이 바짝 말랐어요. 한 입 드셔보세요. 민호가 말했어요. 그리고 맥주 한 모금. 그럼 바로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바삭한 소리가 귀에 쨍하게 들렸고 뜨거운 육즙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혀는 바로 열기를 느꼈죠.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라고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입술이 얼얼했지만 곧 맥주를 들이켰어요.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시원하게 흘러내렸어요. 제가 속삭였어요. 눈이 동그래졌죠. 볼은 잠깐 달아오르더니 곧 차분해졌고 몸 전체가 기분 좋게 떨렸어요. 그 순간 런던에서의 의심과 편견이 스르르 녹아내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환호하며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치맥은 여름의 행복이에요. 한 여자아이는 치킨을 후후 불고는 낄낄거리며 입에 넣었고 어떤 사람은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어요. 저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강물 위로 석양빛이 반짝였고 배들이 불을 밝히며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떤 커플은 물가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저도 이 순간을 함께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식과 시간을 나누는 사람들과 연결된 것 같았어요. 민호가 물었어요. 치맥의 마법 느껴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 맥주잔을 들고 있었어요. 네, 조용히 말했어요. 재밌네요. 치킨은 뜨겁고 맥주는 차가운데 같이 먹으니까 완벽해요. 너무 시원한 기분이에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저희 비밀이에요. 우리는 더위에서 도망치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같이 즐겨요. 저도 웃으며 따라 말했어요. 같이 즐긴다 정말 딱 맞는 말이네요. 그 뒤로 1시간쯤 더 이야기하고 먹고 웃었어요. 민호는 치맥 파티는 한국 곳곳에서 열린다고 알려줬어요. 강변은 물론 옥상, 뒷마당 어디서든요. 뜨거운 치킨, 차가운 맥주, 그리고 바람만 있다면 어디서든 치맥은 시작될 수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저는 단지 배만 부른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기분은 더 밝아졌어요. 하늘은 어두워졌고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뜨거운 치킨, 더위, 그리고 차가운 맥주 치맥은 한국 여름의 심장이구나. 계단을 다시 올라가며 마지막으로 한번 반짝이는 강물과 웃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번 제 여정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걸요. 공동체의 즐거움, 그리고 더위를 안아주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바삭한 한 입, 시원한 한 모금을 떠올리며 그 교훈을 제 안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꼭 세상에 전하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한 설렘을 안고 일어났어요. 오늘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고 특별한 걸 남겨두고 있었죠. 바로 냉면이었어요. 한국식 차가운 국수요.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온은 벌써 30도였고 공기는 제법 따뜻했어요. 그래도 마음은 가벼웠어요. 뜨거운 국물과 차가운 맥주가 저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줬던 것처럼 이제는 얼음처럼 차가운 국수가 또 다른 걸 알려줄 차례였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을지로의 유명한 냉면집으로 부탁드릴게요. 기사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시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있었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처음엔 왜 이곳을 의심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갔어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간판에는 빨간 글씨로 을지로 평양냉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 위에는 정말로 녹고 있는 작은 고드름이 2개 매달려 있었어요. 그 장난기 어린 연출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자동문이 슉 소리를 내며 열렸고 시원한 공기가 밀려왔어요. 안경에 김이 서렸다가 곧 사라졌고 나무벽과 돌바닥이 보였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환하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물냉면 드시겠어요? 비빔냉면 드시겠어요? 물냉면은 차가운 국물에 담긴 냉면이고 비빔냉면은 매운 양념과 함께 나오는 거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물냉면으로 부탁드릴게요.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직원은 메뉴판과 차가운 보리차 한 잔을 건네줬어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니 시원한 물이 목을 부드럽게 타고 내려갔어요. 식당 안은 조용했고 은은한 음악과 에어컨 소리만 들리고 있었죠. 테이블 위엔 작은 환풍구가 달려 있어서 한 사람씩 바람을 쐬는 구조였어요. 기다리며 다른 손님들을 살펴봤어요. 어떤 남성은 얼음이 동동 떠있는 국수 그릇에서 면을 후루룩 들이켰고 어떤 여성은 식초와 겨자를 국물에 넣어 휘저은 후 한 입 떠먹고 있었어요. 다들 더위에 지친 기색 하나 없이 기분 좋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저만 아직 모르는 어떤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곧 금속 쟁반 위에 냉면 그릇이 나왔어요. 맑은 국물 속에 면이 담겨 있었고 위엔 유리처럼 반짝이는 얼음 조각들이 떠 있었어요. 얇게 썬 소고기, 반으로 자른 삶은 달걀, 오이채가 보기 좋게 올려져 있었어요.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김 사이로 냉기 어린 숨결이 제 냉면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죠.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차가운 금속 젓가락을 집어들자 손끝이 얼얼했어요. 면을 들어 올려보니 미끄럽고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다시 국물 속으로 담그자 살짝 찰랑이는 소리가 났고 저는 눈을 감고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봤어요. 첫 입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차가운 국물이 혀에 닿자 마치 산소계곡에 풍덩 빠진 느낌이었어요. 숨이 멈췄다가 국물을 삼키며 다시 터졌어요. 목과 가슴 아래로 시원한 한기가 퍼졌고 몸이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이었고 정말 상쾌했어요. 직원이 보여줬던 대로 식초 한 방울과 겨자 조금을 넣었어요. 매콤한 기운과 시큼한 맛이 얼음 국물과 어우러지며 차가운 열기 같은 전혀 새로운 감각이 생겼어요. 겨자의 매운맛에 볼이 살짝 따라올랐고 다시 얼음 국물이 그걸 식혀줬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차갑고 시원하면서도 매콤해요. 온몸이 상쾌해졌어요. 주위를 보니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 무리는 웃으며 국수 그릇을 들고 건배하듯 부딪혔고 저도 보리차 잔을 들어 조용히 건배했어요. 면을 먹으며 저는 지난 여정을 떠올렸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땐 편견이 가득했었어요. 덥고 답답하고 불편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공항부터 지하철, 뜨거운 국물에 몸이 시원해지는 삼계탕, 뜨거운 치킨과 차가운 맥주의 환상적인 조화, 그리고 오늘의 냉면까지 이 도시는 더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멋지게 이겨내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었어요. 저는 그 안에서 진짜 배움을 얻고 있었죠.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후루룩 마셨어요. 그릇은 비었지만 제 마음은 가득 찼어요. 계산을 하고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그녀는 미소 지으며 또 오세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하듯 말했죠. 밖으로 나서니 정오의 햇살은 여전히 밝고 따뜻했어요. 눈이 부셔 잠시 찡그렸지만 더 이상 더위에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알게 됐어요. 한국의 여름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란 걸요. 작은 분수대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입가를 닫고 조용히 녹음기를 켰어요. 오늘 저는 차가운 국수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걸 배웠습니다. 비웃으려고 왔지만 감탄하며 떠납니다. 아침의 더위부터 국물의 시원함까지 한국의 여름은 선물입니다. 이 교훈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노트를 덮으며 제 얼굴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 여정은 분명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다시 거리로 걸어 나갔고 걸음걸이는 가벼웠고 숨쉬는 것마저 편해졌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가 도착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도시를 한번 돌아봤어요. 높은 건물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더위 속에서 시원함을 찾는 법을 알려줘서. 그렇게 저는 마음속에 한국 여름의 한 조각을 품은 채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난 순간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자리했습니다. 다음 여름에도 그 다음 여름에도 꼭 다시 와야겠어. 돌아보면 인천공항의 시원한 바람부터 시작해 지하철 플랫폼의 23, 편의점의 냉풍, 뜨거운 삼계탕 한 그릇이 선사한 상쾌한 땀방울 한강에서 나누던 치맥의 환희, 얼음 동동 뜬 냉면 한 사발까지 매 순간이 나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단순히 견디는 계절이 아니라 함께 흘리는 땀과 웃음으로 완성되는 축제였습니다. 이열치열의 지혜는 내 몸을, 마음을, 그리고 편견을 녹였습니다. 차가운 빙수를 먹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국물에 스며든 과학과 전통이 내 안에 깊이 자리했음을 느꼈죠. 이제 나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나의 두 번째 고향이자 매년 여름마다 찾아와 배움을 이어가야 할 여름의 천국입니다.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이곳에서 다시 한번 찜통 같은 태양 아래 모여 뜨거운 음식을 나누고 시원한 바람에 눈을 감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감동과 자랑이 공존하는 이 특별한 계절 속에서 나는 늘 한국의 계절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름의 기적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감동이 순신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연을 본문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DJ 한수지였습니다.